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을 어떻게 잡을까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미국 시간으로 8일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 영토에서 재판을 받아서 처벌받은 첫 사례를 아주 구체적이고 또 흥미진진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의 스파이로 미국의 산업기술을 빼낸 슈엔진, 42살인데요. 슈엔진이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연방법원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국의 스파이가 실제로 미국 영토에서 재판을 받아서 처벌받은 사례는 슈엔진이 처음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집중 추적해가지고 FBI가 이 슈엔진을 벨기에로 유인하고 또 벨기에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서 미국 법정에 세우기까지 그동안의 모든 방첩 활동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소개한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GE 에이비에이션에서 일하던 화라는 사람은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서 중국의 난징 항공항천우주대학, 이거 그냥 난징 항공대학 또는 난징 우주대학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이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화는 GE 에이비에이션에서 탄소 기반 복합재를 사용해서 제트 엔진에 회전 팬블레이드하고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화가 연구하는 이 분야는 금속 대신에 탄소 기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엔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구조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화의 꿈은 늘 교수가 되고 학문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징 우주대학 측은 화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화는 이런 제안을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화가 연구하는 GE에서의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중국 강연을 회사 측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는 결국 자신의 강의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난징 우주대학이 또 복합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만 강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다 라고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서 화는 GE 앱 사이트에서 교육용 파일 몇 개를 다운로드 했는데 여기에는 이 복합재료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화는 장수성의 국제과학기술개발협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치이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의에서 한 학생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이는 GE가 소유권을 가진 정보라서 세부사항을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화는 이 3,500달러의 강연 사례금을 받았고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화는 자신이 중국에서 강의할 때 난징 우주대학의 강의실 컴퓨터에 자신이 GE 로고가 찍힌 사진이 다수 포함된 자신의 GE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깜빡하고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는 즉각 난징 우주대학으로 전화를 해서 파일 삭제를 요청했고 이로써 모든 일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1일 화는 회사 측으로부터 보안 담당자를 만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화의 중국 방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GE의 보안 책임자는 중국 여행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당황한 화는 일단 대학 동창회 그리고 친지 방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화에 대한 조사는 2명의 FBI 요원의 관여로 확대가 됐습니다. FBI 조사관도 중국 방문의 목적을 계속 캐물었었는데 화는 여전히 친지 방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FBI 요원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중국 방문의 목적을 솔직히 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이 강의 관련 답을 꺼내지 않으니까 결국 FBI는 화가 친지 외에 난징 우주대학을 방문한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BI 요원은 연방수사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범죄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얘기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화는 결국 중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FBI 요원인 브래들리 홀은 이 화를 중국으로 초청한 것 자체가 중국의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이 해외 중국 엔지니어를
통해서 기업 정보를 빼내는 자산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화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극진하게 환대했던 인물이 바로 중국의 정보관리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에 FBI는 화에게 FBI의 방첩 작전에 협력하면 기소되지 않게 돕겠다는 역지안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FBI의 신문을 받는 동안에 그의 집은 수색을 당했고 화의 거짓말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노트북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로 표시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의 첨단 기술들, 예를 들면 전투기라든지 미 국방 관련 위성을 쌓아 올리는 보잉사의 델타4 로켓, 또 해군 시스템, 왕복 우주선, 심지어 옥수수 종자까지 이 군과 산업계의 수많은 기밀들을 해킹한다든지 인적 통로를 통해서 빼내왔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중국인이 중국에서 사업체를 차릴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한 생명공학 회사는 중국인 엔지니어가 중국에 여행에 앞서서 종종 회사의 심장인 카테터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을 발견하고 FBI에 신고를 했습니다. 즉각 수사에 들어간 FBI는 그 중국인의 노트북에서 임대료 없이 난징의 한 산업단지 내 사무실을 제공받게 한다. 뭐 이런 계약서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방첩기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계 미국인들한테 당신도 중국이니까 중국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서 당신의 미국인 국적과 정보를 중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지 말라라고 설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사 미국의 자료를 빼돌린다 해도 미국의 시스템이 그런 중국 출신 미국 국적자들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부담 갖지 않도록 설득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나면 해당 학자나 엔지니어는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민감한 질문을 던질 때 계속 그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다가도 결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화는 결국 이렇게 FBI에 협력하기로 하게 됩니다. 화는 2018년 2월 춘절을 맞아서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접선 창구인 장수성의 국제과학기술개발협회 부회장이란 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려주겠다라고 답신했습니다. 치는 2개의 구글 이메일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이 FBI는 치의 모든 자료와 통화 내역이 주기적으로 애플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FBI에게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FBI는 치의 본명이 슈엔진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빼내려고 여러 꼭두각시들을 키워가지고 조종하는 스파이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아이클라우드에는 신용카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 카드 외에도 그가 미국의 여러 우주항공 기업 엔지니어들하고 통화한 내역, 또 정보 전달 시 주의사항 같은 그의 기소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쉬가 난징 우주대학의 한 교수에게 미국의 F-22에 대한 정보를 빼내야 된다라고 말한 통화 기록, 또 불륜 여성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기록까지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FBI에 의하면 그가 왜 경솔하게 이렇게 자료들을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하게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미국 검찰이 대부분의 증거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FBI는 결국 쉬를 체포해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의 기밀 자료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도 중국 정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이 모든 사실들을 공개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중국 스파이 슈엔진은 지의 화에게 펜플레이드 케이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고 화는 FBI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당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미끼였습니다. 내용도 사실 그럴싸한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슈엔진은 아예 대놓고 구체적인 요구 목록을 보냈습니다. 화는 춘절로 예정된 방문 직전에 갑자기 3월에 프랑스 출장이 잡혀서 이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사가 중국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쉬가 요구했던 지휘의 랩톱 디렉토리 목록을 보냈습니다. 이 역시 지휘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것이었지만 쉬의 입맛을 자극하기는 충분했습니다. 화는 이 프랑스 출장 중에 벨기에나 독일, 네덜란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에서 체포한 스파이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벨기에였고 벨기에 정부도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브뤼셀 그 장소에서 약속보다 수시간 전에 주변을 확인하러 간 쉬엔진과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2명이 벨기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쉬는 6개월 뒤에 경제 스파이 혐의로 미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쉬엔진은 결국 지난해 11월 16일 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화는 GE 에이비에이션에서 해고가 됐고 지금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기술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 대학의 초대를 수락한 결과를 책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난징 방문을 애초 기획한 쉬엔진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 그러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조각에 불과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